네, 외식산업론 11주차 3강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 내용은요, 가맹사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2강에서 미처 끝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가맹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문 직업군이 있는데요. 이 직업군이 바로 가맹거래사인데, 가맹거래사에 대한 부분 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가맹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11주차의 목차는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외식 산업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맹사업에 대한 개념과 용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장단점 2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강 후반부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가맹거래사라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 가맹거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3강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맹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3강에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가맹거래사의 직무와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맹거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기관이 있는데 소상공시장진흥공단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자, 외식산업과에서 전문 직업군으로 가는 우리 학과의 전공자들이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외식 창업과 그다음에 외식 경영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또 외식 전문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외식 전문가, 창업과 경영과 전문가가 구분해 있는데, 전문가 부분은 이제 이제 연구자적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부분이 있는데, 이 컨설팅 부분에 전문 직업군이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영지도사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맹거래사가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이 가맹거래사는 이제 마찬가지로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전문 국가 자격증이고요. 고시입니다. 고시.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또 준비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맹거래사, 이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전문 직업군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가맹거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대행하거나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대행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노무사가 있고요. 또 변호사도 이제 전문 직업군이죠. 근데 변호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노무 부분인데, 노무는 이제 사라는 직업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또, 실제로 손대기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이런 가맹본부와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간의 어떤 분쟁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또 취급하는 부분이 바로 가맹거래사입니다. 이 가맹거래사가 도입되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가맹거래사 제도는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무경험자 또는 전문지식 부족 등 이로 인해서 피해를 막고요,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 희망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의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 제28조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부담, 가맹사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있고요. 가맹사업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있고,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 신청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을 또 대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맹거래사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라는 전문 직업군이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이제 제 13장의 4절이죠.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의 현황과 이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문제점에 가장 큰 대두되는 부분이 외식업종의 비중이 과다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맹사업의 좀 수명이 좀 짧다는 것, 그리고 가맹사업의 시스템이 부실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경영관리 부재, 그리고 낮은 신뢰도 등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이 좀 많이 성숙된 단계에 좀 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주변에 상권에 이제 거리를 걷다 보게 되면 아마 개인 업소보다는 가맹점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요, 가맹사업은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외식 사업에 대한 바로 매력일 수 있겠죠. 외식 산업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이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보는 국내 프랜차이즈 현 주소는요, 여기 보이는 이 표는요, 여기 있는 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 비교를 하고자 해서 캡처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약 65조에 대한 시장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약 95조 정도의 시장이 있었는데요. 일단 브랜드의 면에서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2211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2,900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2018년도 말에는 브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수가 6,05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무려 2011년도 대비 어떻게 돼요? 2배가 훨 넘는 숫자죠. 2배가 훨 넘는 숫자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 가맹본부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맹본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국내 가맹본부 수는 4,862개로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맹점포 수입니다. 가맹점포 수가 2005년도에 28만 개였는데 2011년에 31만 개. 근데 어떻게 돼요? 가맹점 수는 오히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교재에서는 2018년도에 24만 3,454개 정도로 현재 조사되었네요. 이렇게 저희 브랜드화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가맹 점포를 갖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은 치킨이 1위로 소개됐고요. 2위가 한식,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기타 외식이 되어 있고, 이제 커피가 4위로 되어 있고, 분식이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201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무기지,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던 금융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 이후에 명예퇴직이 증가하게 되면서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그 해 2년 동안 가맹점 창업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가맹점 수도 40%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짓게 되어서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왔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2018년도는 어떻게 돼요? 2018년도 브랜드 수는 늘어났습니다만 가맹점 수는 역으로 줄어들어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나라는 부분들, 이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 교재표에 의하면은 가맹본부 무려 2008년도 대비 102.4%가 증가했고요. 브랜드 수도 99.8%, 약 100%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가맹점 수, 직영 수도 매우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가맹점 외식업에서도 이제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있죠. 물론 이제 경합이 과중됨으로 인해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식업의 외형적인 부분들은 크게 발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외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적인 부분도 크게 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10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업종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42개의 가맹점 중에서 외식업이 64%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64%가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로는 가맹 본부로는요 1,309개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식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브랜드 측면에서도 외식업이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고 1,661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 매우 많이 이제 조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에서요 5인 미만 음식점 및 주점업의 개인사업체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13.9% 조사되어 있고 전체 53만 3천 개 중에서 7만 4천 개가 프랜차이즈에 이제 가입이 돼서 소매업으로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매업 5.9%보다 정정하겠습니다. 외식업이 이제 그 7만 4천 개로 조사됐고 13.9%라는 것, 그 다음에 소매업의 5.9%보다 더 훨 높게 조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런 그 음식점 및 주점업 중 5인 미만 개인 사업체가 약 38만 개 중에 현재 5만 6천 14.7%가 프랜차이즈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게 되면 바로 이 표입니다. 14.7%가 현재 프랜차이즈로 가입하고 있는데 산업 세세 분류 중에서 치킨 전문점이 2만 개로 이 현재 외식업체 중에서는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음식 업종 중에 각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치킨 전문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 66.6%로 약 7,000개 정도. 그 다음에 제과 업종이 42.4%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 전문점 10개 중에 7.4개, 7.5개 정도가 프랜차이즈라는 것이죠. 피자, 햄버거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 66.6개가 6개, 6.66개가 어떻게 됩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것이고, 제과점은 4.2개 정도가 10개 중에 이제 4.23개가 라는 말입니다. 분식점, 김밥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낮게 조사된 건 어떻게 돼요? 음식점입니다. 중국식 음식점입니다. 중국식점은 프랜차이즈가 2.1%에 해당이 돼서 가장 낮은 걸로 조사됐네요. 그 다음에 한식 음식점은 5.0%, 그러니까 10개 중에 0.5개 정도, 100개 중에 5개 정도가 현재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2010년도 조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 사업자 사이가의 분쟁 또는 이런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또 분쟁의 그 유형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주간조선 2012년 2월 13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에 대한 실제 상황을 다룬 내용을 교재 450페이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맹점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가맹이 산다는 이 근본 원칙이 깨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2020년 이후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좀 많이 성숙되고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거래가 과거보다는 좀 그 성숙된 모습으로 또 서로 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 진화되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요 가맹본부는 신뢰를 잃고 있어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의무사항이 나날이 더해져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쟁은요 다음 보시는 그 표와 같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크게 양분됩니다. 이 표시 보게 되면요, 표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과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그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거래 거절 행위나 그다음 차별적 취급 행위, 그다음에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뭐 이런 등등 거래 강제 행위나 끼어 팔기 등등 이해이겠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나 이제 구속 그 조건부 거래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등이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은요, 가맹본부의 허위나 과장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부당한 계약 해지나 또는 종료, 그 다음에 영업지역의 침해, 그 다음에 기타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행위 등등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분쟁의 발생 원인을요, 분쟁이 발생하는 단계별로 정의한 것이 다음 표인데요. 먼저 분쟁에 발생하는 원인, 계약 체결 전에는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허위 광고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그 다음에 점포 입지 선정이나 개점을 지연하는 경우나 부실하게 제공되는 교육이나 또 훈련 내용 등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게 되면요. 물류 공급 중단이나 가맹본부의 사업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가맹금 인상, 그 다음에 불충분한 경영 지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의 추가 출점, 이게 굉장히 크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사업자에게 또 가맹점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 분쟁이 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동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스타벅스는 어떻게 돼요? 스타벅스는 한 집 걸로 하나 다 스타벅스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경우는 왜 그럴까요? 프랜차이즈로 생각했는데 직영점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발생 원인들을 보게 되면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 절차가 미준수되어 있거나 재계약 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불응하는 경우죠. 인테리어를 다 해가지고 개점해서 계약 기간이 끝날 점에 또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 후 그 다음에 이제 경업금지 의무 부과입니다. 경업금지. 다른 업무를 이제 같이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신청된 분쟁을 다음 그림과 같은 조정 해결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교재 452페이지이네요. 452페이지. 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겸업이 아니라 경업이었는데요. 경업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영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영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경업이라고 합니다. 경업.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분쟁을 이제 조정하고 해결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신청인이 있고 공정위원회에다가 접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청권을 검토하고 직접 조사 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확인을 조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조정 절차를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그 각하를 시키고 또 통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 지원 사업인데요. 유망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정부에서 지원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망 그 소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가지고요.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 권장하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요. 교재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의 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진흥공단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진흥공단이 이제 주관하는 본 사업은요, 가맹본부 평가와 가맹점 조사를 해서 이 가맹점 조사를 또 평가한 후에 이 평가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요, 각 등급이 맞는 수준별 맞춤형 연계 지원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맹본부를 육성하는 취지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는요, 가맹점 본부 평가와 가맹점 실사 평가한 후에 이루어지는데, 평가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이 맞는 수준별 맞춤형 연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가맹 본부를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요, 첫째,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에서 직영점 하나, 그 다음에 가맹점을 10개 이상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또는 가맹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교재에서는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또 이보다 또 적은 숫자의 그런 그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도 육성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가맹 사업 업력 1년 미만 또는 완전 자본 상실 상태에 있는 브랜드는 제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의 추진 절차는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신청, 가맹본부에 신청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심사원이 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 시장 진흥공단에 접수해서 운영위에서 이제 그 심의와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 평가서를 발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평가 방법을 현장 실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심사원이 2인 1조로 3일간 가맹본부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요,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서 위촉한 프랜차이즈 심사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가맹점 실사는 최대 2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사와 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게 됨으로써 평가를 받게 되죠. 평가 내용은 교재 표 13-4에서 6개의 범주로 1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실사는요, 최대 이거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가 내용은요, 표 13-4와 같이 6개 범주 1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80점 만점이면 1등급, 70점 만점은 이제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60점 이상이면 3등급, 60점 미만은 이제 4등급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등 지급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계 지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가맹본부 컨설팅을 하거나 우수 프랜차이즈를 지정하거나 또 가맹점 자금 지원도 경비도 이제 자금을 더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컨설팅이나 브랜드나 디자인 R&D 지원 기술 개발도 해주고요. 슈퍼바이저 및 가맹점주 교육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망 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기존 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서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가맹점이 1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음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개 이상부터 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50개 이상인 또 기업들 대상으로도 또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유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또 프랜차이즈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해 컨설팅 사업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컨설팅 사업에서는 이제 기존 사업 모델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내부 환경 보상이나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고객 가치나 영업 노하우,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이나, 그다음에 사업 모델 체계화 등등을 하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도 해줘요. 브랜드 BI나, 그다음에 캐릭터나 포장, 인테리어, 그다음에 QR 코드나, 그다음에 모바일 웹이나 홈페이지 등등도 지원해주고 등등 사업을 해준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 간략하게 요약드렸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과 강의 노트를 이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주차 1강에서는요, 외식업체에 대한 선택 속성 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 열심히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